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아이고 아주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올해 처음 아닌가 이렇게 그쵸. 싶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월 뵙고 싶습니다만 너무 바쁘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사실 이제 그 HBM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좀 부담스러워하시기는 합니다만 또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또 썸네일을 쓴 적도 있고 또 이번에 그 한국 반도체 학술 대회에서 강대원상을 수상을 하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강대원 박사님은 거의 우리나라 반도체의 아버지라고도 불러도 저는 뭐 전 세계 반도체 실리콘 반도체 아버지 할아버지 정도 이렇게 되시고 아주 초창기에 미국에서 이렇게 그 반도체 연구를 하셨는데 노벨상은 못 받았지만은 굉장히 추앙받고 있고 따르고 싶은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김정호 교수님이 강대원상을 수상하셨다라는 사실. 저희가 뭐 도와드린 건 없습니다만. 근데 교수님이 그 요즘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중국의 딥시크 AI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더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반도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HBM 반도체를 한 20년 동안 했고 그것이 이제 마침내 산업화와 연결이 돼서 국내 기업 실적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앞으로 10년, 20년 HBM의 방향을 설정하는 이제 로드맵도 준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AI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 SK하이닉스하고 HBM 하면서 도대체 이거 어디 쓰려고 그러냐 하는 그런 고민이 2010년도 중반부터 있었어요. 201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초 HBM 관련된 기초 연구는 2001년도부터 했었고. 2001년부터 했던 거예요? 네. 그때 이미 관련 TSV라고 우리가 이제 HBM 하려면 이제 구멍을 뚫고 엘리베이터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또 이렇게 쌓아야 되잖아요. 이런 쌓을 때 설계 기법 이런 건 이제 거의 2000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무어의 법칙은 끝난다. 성능을 높이려면 쌓을 수밖에 없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밖에 될 수가 없다 이랬는데 2010년 초반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 SK하이닉스가 HBM1부터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설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 판단에 이게 UHD TV라고 해서 해상도가 아주 높은 텔레비전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게임을 좋아하거나 이런 걸 안 하니까 이게 게임기용이라는 생각이라든가 또 블록체인은 또 그때 등장하기도 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1초에 60장 새로운 이미지를 고해상도를 만들어내려면 테라바이트 퍼 세컨드 밴드위드가 메모리와 GPU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미래가 있다. 중요 기술이다.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중요하니까 지금 이제 HBM에 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밴드위스를 높이려면 IO 기술을 놓치고 또 쌓을 수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 계단으로 걸어 못 다닌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계속 가도 됩니까? 너무 좋은데요? 너무 이렇게 재미없거나 그렇진 않으시고. 근데 또 우리 김정호 교수님 그 콘텐츠 보시는 분들은 또 반도체 덕후분들도 많으시고 또 기초 지식도 혹시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조금 더 오늘은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할 텐데 뭐 각오하십시오. 각오하십시오. 오늘 2시간이 돼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YG 부스트 하나 까드려야겠다. 이게 또 각오하고 이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까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이거 먹으면 연구가 더 잘 되는 건가요? 위에 2개가 있거든요. 두 개가 있죠. 눈, 하나는 혈액순환하고 두뇌. 그 밑에는 활력. 일단 2개부터. 종합 PPL은 아니고요. 저희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을 한 겁니다. 요렇게 그냥 비타민이 있어요. 일단 요걸로. 액상. 밑에를 같이 드시면 됩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왜냐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 아니요. 위에 정제 이렇게 하고 요거를 돌려서 따시면 이런 건 잘 안 해봐서 약간 제가 조금 이거 학생들이 이런 거 선물 안 해드렸구나. 먹겠습니다. 되게 상쾌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알파고가 나오기 아마 2017년인가 뭐 그쯤 됐을 텐데 1, 2년 전부터 우리 그 젊은 교수님들하고 제가 이제 미래 자동차 관련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었는데 언제 그 기회가 되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대차하고 그런 일도 했었어요. 젊은 교수님들이 딥러닝 이런 단어를 자꾸 쓰더라고요.
전 그럼 또 한번 귀에 꽂히면 그냥 또 공부해야 되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예. 혼자 막 공부를 2, 3년을 했어요. 근데 그때 자료에 딥러닝하고 지금 트랜스포머 모델 GPT하고 완전히 다른 건데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AI에 쓰이는 거 아니야? 그 알고리즘을 공부해보면 이제 행렬 계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AI까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운명이 된 거고요. 네. 요즘은 이제 HBM을 설계하는데 워낙 이제 설계가 복잡하니까 이따가 딥시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최적화라는 그런 이제 그 기술이 들어가는데 네. 그게 또 우리 반도체 설계에도 필요해요. 그래서 AI로 요즘은 설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HBM 디자인 에이전트라는 말을 붙이는데 말만 하면 다 설계해주게 일정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LM을 쓰고 또 GPT로 자동 코딩하면 일정 부분 강화학습이나 인공지능을 또 구현을 해요. 네. 그래서 말만 하면 다 되게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자꾸 AI에 또 빠져드는 거예요. 네. 근데 AI를 위해서 HBM도 공부하고 HBM을 가지고 또 AI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머릿속에 하루에 반은 HBM, 반은 AI로 가는데 그래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정 때 좀 요번에 연휴가 좀 길었던 그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집에서 좀 놀아야 되겠다. 가족들하고 손자도 보면서 좀 놀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딥시크가 딱 떠진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날부터 딥시크로 들어가가지고 한 2주 전에는 우리 학생들하고 3시간 반짜리 워크숍을 했어요. 네. 딥시크란 무엇인가. 그래서 완전히 갈비 뜯어먹듯이 다 뜯어서 이제 지금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즘 딥시크도 집중하고 HBM도 집중하고 그래서 좀 정체성의 혼란은 있지만 그게 통합돼야 미래에 대한 아키텍처가 나오고 미래 산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강의는 HBM인데 HBM을 이제 학생 대학원생들 수업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의 반은 또 딥시크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HBM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면 또 딥시크를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I랑 HBM은 때려야 뗄 수 없고 같은 산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앞바퀴 뒷바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같이 하신 그 강의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네. 그 어디였죠? 채널 이름이 뭐였더라? 테라랩. 저 연구실 테라랩. 이름입니다. 연구실 그 영상이 지금도 여러분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딥시크 그 중에서도 R1이 네. 조금 더 단위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특히 거기에서 좀 이거 진짜 놀랍다라고 보셨던 건 어떤 걸까? 예를 들어서 다른 AI 서비스들도 많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딥시크 R1이 잘했다. 또 물론 이제 미디어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봤던 거는 일단 추론 능력을 갖는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즈닝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챗GPT 5.1 오픈 AI에서 나온 거 하고 그로크라고 최근에 네. 나온 그로크 3하고 요거 세 개가 이제 그 추론 능력을 갖는데 추론 능력을 갖는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기자님께 수학 문제 하나 내볼까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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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손에 예. 테니스 공 5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3개가 들은 캔을 2개를 더 샀어요. 네네. 그럼 총 몇 개인가요? 11. 그게 옛날 인공지능이고요. 그럼 이제 다르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챗GPT를 학습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동작하는 방법이에요. 네. R1이 손에 몇 개 들었어요? 5개요. 캔 하나에는 몇 개 들었어요? 3개요. 캔 2개 사면 그 캔에는 몇 개 들었어요? 6개요. 그러면 아까 있던 거하고 요거 6개하고 5개 더하면 몇 개예요? 11개요. 이런 과정으로 순서대로 답만 내는 게 아니라 중간 생각의 과정도 같이 제공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본다면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주관식 시험으로 문제풀이 과정 자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딥시크 R1을 써보면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답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thought이라는 생각한다는 생각 중. 창가 가지고 쭉 생각해.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걸 이제 COT라고 Chain of Thought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가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그냥 객관식으로 때려 맞히는 게 아니라 서술형으로 주관식으로 이렇게 풀이해서 답을 내듯이. 예, 그 중간 과정을 쭉 논리의 전공 과정을 이제 보여준다. 그러니까 조금 지능으로 보면 조금 한 단계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고 수학 문제나 코딩과 같은 공학 문제에서는 인간보다 확실히 뛰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능력을 갖도록 하려면 네.
그렇게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지선다형 찍는 연습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생각하는 것까지 점수를 내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이터도 만들어줘야 되고 네네네.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게 이제 중국의 딥시크의 실력 중에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체인 오브 소트,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저거를 화면에 왜 지 혼자 쓰고 생각한다고 하고 다시 또 올라가서 또 뭘 하고 있지 왜 이랬었는데 네네네. 그게 스스로 자기가 칠판에다 막 쓰고 네. 생각하고 네. 그걸 바탕으로 답을 도출해내는 네, 이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계산기처럼 딱 나온 게 네. 아니라 이제 그런 본질적인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답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인공지능한테 프롬프트로 질문하면 답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쵸. 고칠 시간을 그걸로 메꿔줘서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컴퓨터에서 로딩 중 네, 무한 로딩 네. 돌아가면 이제 네, 답답한데 네, 네. 막 숫자나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돌아가면 조금 참고 견디는 것처럼. 예, 예. 근데 그걸 보고 스스로 또 이 AI 모델이 계속 또 그걸 보고 학습을 또 하는 거고. 예, 자체적으로 자기가 중간중간에 이제 생각하는 거를 또 입력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가 질문 하나 던지면 이대호 기자는 누구인가 하면 그냥 네. 줄줄이 쓰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 웹사이트를 뒤져볼 수도 있어요. 전에 뭐 무슨 얘기를 했나. 뭐 끌어오고. 그다음 필요한 정보 우리가 RAG라고 그러는데 필요한 문서도 또 읽어 들어와요. 이런 중간 과정을 소시라는 생각하는 과정 안에 집어 넣어 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과정을 또 자기 스스로 입력으로 해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루프라 그럴까 더 생각해서 결론을 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을 딥시크 R1이 처음 보여줬던 건가요? 아니죠. GPT-O1에 있습니다. GPT-O1이 먼저 보여준 먼저 거고. 보여줬는데 그록3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XAI 거. 예, GPT-O1에 먼저 있었던 거를 중국도 했다는 거죠. 아. 뭐 GPU나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인데 이건 상당히 어려워서 딴 데서 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이제 중국도 하더라. 이따가 얘기도 드리겠습니다마는 GPU 몇 대 갖고 한 거야, 뭐 네네. 어떻게 한 거야 이런 거에 이제 사람들이 놀란 거죠. 저는 이제 그 비밀을 조금 풀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네. 그러면 그 한계를 다른 기술로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데 최적화라는 과정인데 네. 좀 한계라기보다는 고속도로에 포쉐 갖고 달리는 게 이제 O1이라면 네네. 경차 가지고 네. 200km 달린 거하고 비슷한 거죠. 달리긴 달린 거죠. 좀 부담이 되지만 언제 엔진이 열 받아가지고 이제 스탑되죠. 제가 이렇게 재밌게는 수업에서는 훨씬 더 재밌게 하는데요. 이거 네네. 나중에 유튜브 올라오니까 공학자로서 좀 네. 너무 과장이 심할까봐 그런데. 아니요, 우리가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이 보는 게 아니라 네. 모든 이제 국민 여러분이 대중들이 이제 보셔야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제가 두 얼굴로 예. 대중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얼굴하고 또 학생들하고 그렇죠. 또 와이프한테 보이는 세 가지 얼굴이 다르더라도 근데 저 입장에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저도 그 메타랩스 유튜브 보긴 네. 했습니다만 솔직히 학생들이 저 하나도 못 알아듣겠거든요. 진짜 그거 유튜브 우리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우리 엄마도 이해하는 딥시크 R1 그 학생하고 저하고 이름을 같이 지은 거예요. 우리는 그 엄마가 혹시 반도체 어머니, 뭐 그 AI 어머니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냥 평범하신 분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그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그 카이스트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랑 조금 이제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요만큼. 네. 요만큼 근데 차이 그 있습니다. 내용도 최대한 이제 쉽게 한다고 하긴 했는데 네네네. 그래도 또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니까 네. 그 파워포인트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거나 200km로 달리긴 했다. 포르쉐를 따라간 경차. 네. 근데 뭐 부산까지는 못 가고 천안까지나 뭐 짧은 거리에서 한번 달려봤다. 근데 달리더라 이거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제가 이따가도 얘기했으면 고속도로가 있어야 달리거든요. 바퀴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는 다 갖췄다는 거죠. 고속도로는 있고 예. 이제 경차로 갔다는 거죠. 어. 미국에서 포쉐를 안 파니까. 그러니까 GPU. 예. 그거 지금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근데 그 GPU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뭐 해석이 분분합니다. 뭐 어디 뭐 싱가포르 아니면 어디 유령 기업을 통해서 이제 밀수해서 네. 우회해서 가져갔다. 네. 아니면 진짜 그 H20, H800 같은 약간 저성능 모델로 이걸 구현한 거다. 네. 이 무게를 어디에다 두고 계세요, 교수님은? 저는 숨겨진 데이터 센터와 자본과 데이터가 미국만큼 있다. 투입이 됐다. 그런데 이제 그 기술 자료, 그러니까 딥시크에서 나온 기술 자료로 보면 예. 상당히 저비용으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럼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제 해석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H100는 어디 숨겨져 있는 것 같고 H800으로 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GPU. 네. 그래서 제가 H100하고 H100하고 H800 사이에 스펙 비교를 해봤더니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네. 하나는 H100과 H800 둘 다 플로팅 포인트 8 계산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여기서부터 표정이 굳어지시는데 이건 네, 뭐냐면 마음을 읽으셨어요. 소수점 8자리까지 계산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예. 보통은 소수점 32자리까지 계산을 해요. H100에서는. 예. H800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인공지능에서 이제 그 인퍼런스 우리 추론할 때 생성을 할 때 수많은 행렬 계산에 곱셈과 덧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소수점 32까지 하려면 훨씬 더 계산량이 많고 그렇죠. 데이터량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면 소수점 8까지만 계산하면 쉽게 얘기하면 4배나 네, 네. 그 데이터량이 줄는 거 아니에요, 계산량이. 4분의 1로. 예, 그런 기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딥시크 R1에서는 어떤 특정한 부분은 소수점짜리 32비트로 하고 특정한 부분은 16비트 또 많은 부분은 8비트만 합니다. 이진수 8비트만. 그러니까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한 거죠. 아, 그 필요에 따라서 딱 필요한 것만. 네. 그러니까 그게 실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갈아 넣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이제 프로그램으로 어셈블리 랭귀지라고 쿠다 레벨도 아니고, 쿠다가 할 수 없는 완전히 소스 코드 레벨에 가서 네. 기계어 레벨에서 고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수학 실력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실력이 있다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속에서 하나는 GPU의 성능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작할 수 있게 하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플로팅 포인트 8, 그 예. 소수점 8자리,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네. H100하고 800 사이는 네. 또 하나가 GPU가 혼자 동작을 못해요. 네네네. 그러려면 메모리 HBM에 액세스를 해야 돼. HBM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HBM하고 데이터 주고받는 속도를 반으로 줄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H800에서 왜냐면 그게 속도를 결정하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생성 속도. 그 다음에는 이제 GPU 혼자가 아니라 수백 대 수만 대가 해야 되니까 네. GPU끼리 통신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걸 이제 MV 링크라고 하는데 그 속도를 또 반으로 줄였어요. 그 걸리는 시간을 반으로 줄였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H800이 H100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의 성능이 아니냐. 네네네. 엄청난 차이가 아니고 그거를 몸으로 갈아 넣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최적화했다. 이게 되겠습니다. 최적화한 여러 기법 중에 하나가 아까 데이터 양을 줄였다. 이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 외에도 딴 것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그 데이터 양을 줄인 거, 꼭 필요한 것만 최적화해서 계산해내도록 하는 거, 또 하나는 HBM하고 GPU가 주고받는 속도, 네. 그거를 속도를 높였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였다. 아니 그 H800을 씀으로써 속도가 더 느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네네. 딴 방법을 통해서 그걸 보완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수점 몇 자리까지 계산하느냐 이런 기법을 썼다는 거죠. H800은 어쩔 수 없이 GPU랑 HBM 사이에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데 또는 GPU와 GPU와의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했다. 극복은 했는데 이제 하여튼 경차로 극복한 거죠.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났을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을까? 어떻게 보면 약간 발상의 전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수학 실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열정과 중국의 이제 우수한 수학자, 소프트웨어 예. 과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수학은 또 인도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예. 미국은 그 사람들 이제 이민자로 받아서 버티는 거고 중국 내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보상, 사회적인 보상을 주어지니까 20대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수만 명이 올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건데 상당히 창의적이긴 하지만 세상에 없는 기술이나 발상은 아니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레벨 이상 되는 수학자나 네. AI 엔지니어나 우리 대학원생 연구실 다. 근데 이제 그거를 조직하고 누군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몰입하게 해줄 수고 그걸 인커리지 그 용기를 북돋주고 결과를 내게 하는 그거는 이제 기업의 시스템, 사회 시스템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엄청나다기보다는 잘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예 없던 거는 아니고
발상 자체는 지금 이대호 기자님도 저하고 이야기해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소수점 몇 자리로 계산할 거냐. 네네. 그럼 어느 부분에 8자리 소수점 계산하고 어느 부분을 12번짜리로 할 거냐. 그걸 또 정해야 되잖아요. 16이나 30도. 그리고 실제로 또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 많은 아이디어는 뭐 엄청난 건 아닌데 그런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행할 수 있는 환경과 에너지를 계속 우리가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국과 미국의 힘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약간 거기에서는 약간 우리가 조금 아쉽다라는 걸로 또 이제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 이제 우리 국가적인 정책, 사회적인 정책, 우리 사회는 아파트하고 의대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게 이제 안 나오는 거죠. 뼈 때리십니다. 이 방송에 사실이니까 메시지예요. 사실이니까. 진짜 아파트 공화국이고. 의대 열풍이 이제 4살까지 가고 다들 그게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집어넣고 시간을 집어넣는 게 거기니까 거기에 결과가 더 나오는 거죠. 결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부과하고 뭐 이런 거밖에 안 보이던데. 참고로 카이스트에는 의대가 없죠. 만들려고 합니다. 의과학, 의사과학자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닥터이지만 동시에 과학자 그쵸. 그런 교수님들이 저희 카이스트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의대가 아니라 의과학 이런 식으로 카이스트는 뭐 그냥 이제 아직은 제안서 수준입니다만은 학부는 수학과나 전산과 졸업시키고 카이스트에서 그 다음에 의전원에 보내서 의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과학자로서 임상 의사가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코로나 때 미국에는 모더나나 뭐 여러 가지 제약회사들에서 새로운 지형이 바뀌었죠. mRNA 기반 그 치료제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그런 분들이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생명을 또 우리가 생명과 건강이 또 중요한 우리 자연과학의 목표니까. 근데 이제 의대가 있어야 임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좀 학교 차원에서 우리 총장님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강남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의과학을 위해서. 네.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 가치관과 보상 체계. 지금 아까도 그 딥시크 R1이 논리 추론 능력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우리 사회가 그런데 가치를 둬야 되는 거죠. 답만 맞히는 것보다. 그래서 과학기술과 산업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중국, 인도,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그 발상의 전환의 기본에는 수학 실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창의력으로 더 발현될 수 있게끔 그게 또 실행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좀 해주는 그런 문화, 인프라도 중요한 거고요. 네.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